될 것 같고요. 이런 건데 자연스럽게요. 저희가 좀 잠깐 언급이 나왔었습니다만은요.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미국 대사관저에 가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 만나고 나와서 이해운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건 맞고 그래서 좀 당황했던 거 맞죠. 그런 앞에 서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어요. 네. 제 느낌에 한 20분 되지 않았나. 뭐, 5억 달러 니네가 내야 된다. 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계속? 그랬죠 뭐. 지금 자기들이 불과 몇 년 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쓰는 돈이 15억 불이라 그랬어요, 한 해. 예. 그럼 1조 7천억 아닙니까? 예. 근데 1조 7천억이 한 3배쯤 되는 5조 4천억을 2015년 기준으로만 해도 갑자기, 우리가 내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미 내고 있는데 내고 갑자기 있는데 여기서 5배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운 의원 양국 간의 한미 간의 교류 차원으로 이해하고 미 대사관저를 찾아갔는데 서론 없이 방위비 얘기를 꺼내더라. 근데 50억 달러 이야기를 20번이나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번 과정 있는 샜나요? 느낌으로 20번.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정말로 20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 한 단면에다가 추가할 것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해운 의원만인가라는 거죠.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해운 의원 말고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도 만났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추가로 확인했더니 그 유관 상임위원장, 이건 여당 소속 의원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네.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그때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미 대사관 쪽에서 만나자라는 연락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미 대사관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확인된 것만 얘기를 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급을 연달아 지금 만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의회 안에서의 어떤 정지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왜 그러면 미 대사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집요한 어떤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스스로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 안에 대한 어떤 정지 작업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의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갑자기 이게 왜 불거져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왜? 특명 전권 대사라는 건 뭐냐면 그 국가를 대표해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기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을 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게 강하니까 당연히 한국 내 정치 작업을 위해서 각계각층 인사 특히 국회의 중요한 요인들을 만나서 네. 자기네 논리를 설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꾸로 저희 워싱턴 대사관은 과연 지금 이거 하고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미국 워싱턴 대사관에서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 뭐 중요한 그 의원 보좌관, 뭐 외교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 관저로 초청해서 이런 활동하고 있는지 네.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외교력에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뭐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예. 뭐 저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주한 대사를 지낸 지금 스기야마 차관 외무차관 지낸 예. 스기야마 대사가 지금 저 워싱턴 대사인데 제가 건너들은 거로는 워싱턴 조야에 그 스기야마 대사 관저에 초청받아서 밥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같이 하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공외교. 예, 다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밑작업을 깔기 위해서 친분을 쌓고 네.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를 다잡아가는 것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불려가가지고 5명인가 6명인가 삥 둘러앉아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된다고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는 것과 예. 이것이 과연 그럼 외교의 정상적인 행태이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자 그럼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앞장서서 옹호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도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저는 수 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 그 이해운 의원도 당혹스럽다 그랬지 불쾌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물론 네. 조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당연히 만약에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왜 괜히 밥 먹자 그러겠어요.
그러면 자 방해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요러요러한 저희가 우리 토킹 포인트라 그러죠. 네.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그 논리적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분위기도 이렇다. 실정이 이렇고 동맹이 같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본국을 설득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사드 배치 문제 그 불거졌을 때 이를테면 중국 대사관에서 막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거칠게 무리하게 했던 그것과는 이건 다른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건 차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자꾸 우리 그 워싱턴 쪽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당시 미국의 그 유명한 보커스 상원의원이나 몬타나주에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 했냐 하면은 교민들이 전 지금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맨날 뭐 우리 편협한 요 조그만 우리 동네 얘기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공공외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그때 항의 편지 전화하면서 예. 전화하면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지 못한다. 다음에 낙선 운동할 때까지 했다. 다시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말하자면 이거 총력 외교를 할 여기서 생각을 제가 해야지 하나만 좀 하나 걸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대사라는 앞에 이제 특명 정권이라는 이제 풀네임까지 얘기해서 이제 특명 대통령의 자국의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행사하는 대사라는 이제 풀네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가지고 큰 기둥이고요. 그다음에 의원 하나는 뭐 움직이는 헌법 기관이고요. 또한 개별 의원도 아니고 또 하나의 또 상임위원장이고요. 근데 이해운 의원이 뭐 당황했던 건 맞다. 근데 앞에 서론이 없었다. 이런 식. 그리고 이제 난데없이 불쑥 뭐 우리 시체 말로 들이밀고 뭐 5억 달러 얘기만 느낌상 20번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아니.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태도 부분을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정의 문제는 알겠는데. 이해운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직설적인 화법이어서 당황스러웠다. 당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외교적인 언어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운 의원은 상당히 지금 어떤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의 전력을 알아보니까 군인이어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문제 안 삼고. 이 맥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군인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대놓고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했다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사냐 총독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태도의 문제와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부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것은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항의를 하는 것이 맞고 더구나 뭐 그 저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런 그 총력 외교 예. 하는 총력 모습이 굉장히 외교. 중요하고 저희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보이는 가운데 예. 뭐 이런 작은 사실 감정적인 것 같고 뭐 티각태각하는 이거는 별로 이제 그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저 금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수혁 그 주미 한국 대사가 그 안에 어떤 총력전을 벌이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겠습니다. 먼저 몇 번째 주제, 어떤 내용? 저는 첫 번째 주제 소통은 귀로 하는 것이다. 예.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는 소통이 아니고 홍보 선전이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혈전은 없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혈전이 뭐냐면 이 혈관에 끼이는 노폐물 같은 걸 혈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혈전입니다. 소통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원활한 흐름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이루어지는 국민과에 대해서 그건 안 보인다. 왜 그러냐면 자유스럽게 각본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혈전은 없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할 땐 입을 쓰고 또 들을 땐 귀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또 화자, 청자, 주체 객체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국민과의 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